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드라마는 예로부터 많이 있어 왔죠.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매우 기쁩니다. 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니까. 이런 드라마는요, 시나리오만 탄탄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 그 중에서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시청률이 높았다는 드라마는 높은 왕조든 관리든 두려워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렸던 바로 판관 포청천의 이야기입니다. 뭐 젊은 세대는 판관 포청천을 전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MBC에서 1994년 추석 특선으로 2개의 에피소드를 한번 반영한 적이 있어요. 이제 한번 파일럿으로 해봤겠죠. 반응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전편에 사가지고 와서 이거 좀 한번 해보자 중화국에서 그렇게 고민하니까 KBS가 발빠르게 미리 가서 삽니다. 대만 CTS하고 전편 계획을 체결하고 정기방송으로 이 1993년도에 만들어진 시리즈 전체를 다 사옵니다. 당시 시청률이요 45%였습니다. 엄청 대박이었죠. 야 이거 보다가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판관 포청천을 금요일에 방영했거든요. 근데 집에 가야 되잖아요.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 기사들이 먼저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거 보러. 이게 핸드폰으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 이전에 집으로 가버려서 택시 잡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사람들이. 그냥 택시를 놓치고 근처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주문하고 같이 보고 집에 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어쨌든 판관 포청천은 패턴이 똑같아요. 포청천이 일하는 개봉부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 포증, 포청천을 포증이라고 그러죠. 포증이 수사를 시작하고 진상이 밝혀지는데 항상 그 실제 범행을 저지른 자의 뒤에는 엄청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입막음하거나 협박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거, 쟤한테 떠넘기는 거 뭐 이런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범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이들은 포청천의 엄중한 판결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작두로 목이 댕강 베어진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작두형을 당할 죄인이 작두형을 모면하는 경우에는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내려쳐서 감전사로 죽는 천벌도 나온답니다. 포청천의 이마에는요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어요. 이 흉터와 함께 포청천을 상징하는 아이템은 작두입니다. 작두. 작두는 그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고 신분이나 성차별도 없고 고관 대작이건 천민이건 남자건 여자건 죽을 죄를 졌으면 무조건 작두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물론 신분에 따라서 좀 작두가 다르기도 해요. 평민 이하는 개작두, 일반 관리는 호작두, 남성 황족과 귀족은 용작두 이렇게 처형하는데 신분이 높은 사람이 개작두를 죽는 것은 매우 치욕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 별거 가지고도 다 치욕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판관 포청천을 사랑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것이고 판관 포청천에게는 그 어떤 뇌물도 그 어떤 권세도 통하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기쁜지. 지난 금요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에서 뉴스타파는 당시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고 이는 대통령의 기존 해명이 거짓이다라는 증거로 밝혀진 바 있다고 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윤 캠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신한증권 투자 계좌 내역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날이 바로 2010년 1월 12일이었어요. 윤석열 캠프는 1월 12일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 전체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선수 이모 씨가 한 거다. 우리랑은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금요일날 있었던 형사 23부 재판에서는 아니다. 1월 12일부터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더라. 매수 주문을 넣더라. 2,300원짜리, 2,375원짜리, 고가가 2,385원짜리 뭘 살까요? 그러니까 사세요. 그러면 2,400원까지 급하지 않게 한번 사보죠. 그 다음날 13일 날에는 2,5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 여사가 전화 왔어요? 라고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사라고 하던가요? 네, 그럼 사죠. 여기서 말하는 김 여사가 전화 왔어요 라고 하는 거는 주가 조작 같이 했다는 이 씨입니다. 이 씨. 주식 매매 등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맡겼다. 나는 모른다. 손해만 봤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특히 범죄 일람표, 공범들의 범죄 일람표에 51가지 범죄 일람표 나오거든요. 거기에 바로 1월 12일 날에 있었던 주식, 이 김건희 여사가 사라고 했던 바로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절연했다던 선수 이 씨와 김 여사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간 정황도 보이고요. 2010년 6월 16일자 녹취록에도요. 저와 누구누구 씨에게 씨 말고는 아무도 우리 거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동부증권에 전화해서 그런 내용의 녹취록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해온 대통령의 예전 발언은 거짓인 거죠. 검찰에서는 1월 12일자 주무증 51건을 범죄로 봤기 때문에 김 여사도 1월 12일 주식 거래 관련해서 빼박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할까요? 지금 현재 김영철 부장검사가 이 사건 수사하고 있는데요. 김영철 부장은 예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했다가 기소 올렸다가 무죄 받은 사람입니다. 무죄 받은 망신을 당했죠.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의 태도는 이번에는 김 여사는 봐줄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어떻게 봐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포 출신이에요, 사람이. 잘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될지. 자, 중요한 것. 김 여사가 주식 매수 주문을 직접 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검찰은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김 여사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가 157개, 그 중에서 5개나 김 여사 거다. 다른 사람 전부 다 이 사람을 이사라고 부르더라. 이사님이 주문을 넣으면 하더라. 이사님이 이씨하고 뭔가 해서 하면 하더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판관 포청천처럼 문제가 있으면 탁 철퇴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판관 포청천이 정말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상 영희생각이었습니다.